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채널 그리고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유튜브 채널을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고마움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비록 저희 방송은 광고료가 한 푼도 붙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진실, 객관적인 사실만을 보도하는 유튜브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매번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목 옆에 있는 더보기란을 살펴보시면 더 볼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알아서들 나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구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 엉망이죠. 엉망이라는 건 뭐 이미 다 아실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전혀 예상하고 있는 방송사, 종편 혹은 신문지 언론사들, 어느 한 곳에서도 변화되는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예측하는 그러한 기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수준의 대한민국 언론들입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소위 민노총 산하의 민언련이라는 이런 또 참 쓸데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방송국이 취해야 될 객관적인 정확한 진실 보도보다는 이념과 사상에 편향된, 즉 좌익 사상, 공산주의 사상, 전체주의 사상,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방송사들과 신문사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이 지령을 내리게 되면 그 지령문을 받들어서 민노총이 떠들고 그 민노총 얘기를 다시 받아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들. 제가 하고 있는 이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같은 경우는요, 김정은에 대해서 절대로 지금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먹 같은 호칭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를 들어서 살찐 새끼 돼지 한 마리 내지는 배꼽에다가 심지에 불 꽂아서 태우면은 삼국지에 나오는 동탁의 배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불을 태울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살은 많이 쪘지만 발골을 해도 먹을 살은 별로 없다라든가 하면서 김정은을 국가의 절대로 지도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다. 반드시 사라져야 될 존재이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는 등 저는 김정은을 절대로 동등한 사람의 레벨에서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라는 사람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에 입부를 할 때 제가 아주 전문적인 교육도 받았습니다만은 당시 저의 생각은 국가와 미래와 앞으로 태어날 우리 미래의 후손을 생각한다면 김일성과 김정일을 반드시 제거시켜서 없애야만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회사에 어떠한 종류의 회사도 다 갈 수 있었지만 그런 제안을 다 뿌리치고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를 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길을 평생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제 손으로 직접 김일성과 김정일을 제거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인생을 잘못 사는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못했으니까 내 자식들이나 우리 후배들에게 그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해야 될 일, 적의 심장을 파내고 적의 뇌를 꺼내서 먹는, 바로 적들의 뇌와 심장을 꺼내서 생채로 씹어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획과 그런 담력 결기를 갖고 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라면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온갖 쓰레기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나와서 정치를 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참담한 오늘날의 현실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가 그 짐승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 대통령이 될까봐 걱정들 합니다. 노심초사를 합니다. 그 녀석이 대통령이 된 순간에 나라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장 안 붙는 유튜브를 하면서도 왜 이걸 합니까? 국민들께서 저희 방송을 보시고 좀 정신 차리고 각성하시라고, 올바른 사태를 판별하고 변별력을 갖추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피폐해지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도록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제가 요즘 만나보면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붙은 이런 사람들 있죠? 세상 돌아가는 건 모릅니다. 국제정세 변동사항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는 절대 판사, 검사, 변호사 혹은 의사를 해봤던 이런 앞뒤가 꼭꼭 막힌 사람들이 돈 좀 있다고 해서 정치라는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반드시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사가 많은데 그나마 진실 보도를 하고 애쓰려는 신문이 하나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스카이데일리라고 있는데 그 스카이데일리에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봤더니 직원들이 이거 보니까 조중동 같은 데는 그 사주를 하나님보다 높이 평가를 하잖아요. 뭐 나와서는 지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뭐야? 조선일보 같으면 방 회장님 앞에서 딸랑거리는 그 간신들만 살아남는 거지. 중앙일보 JTBC는 홍 회장님 앞에서 딸랑거리는 간신들만 인정받는 거지. 동아일보는 채널A는 마찬가지죠. 김 회장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훌륭한 기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건방진 기자놈들이 지들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지식인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워싱턴 경험도 해보고 북경 경험도 해보는데 큰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보면요. 언론사에 기자라는 놈들, 특판이라는 놈들 와가지고 현지 언어도 잘 못해. 응? 특히 영어 같으면은 중고등학교, 대학을 거쳐서 영어책 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역대 미국의 워싱턴 DC나 뉴욕 같은데 특판으로 나왔던 애들 영어 한번 시켜보세요. 영어 얼만큼 하는지. 그 단적인 예로 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이죠? 그 백악관에 정례적으로 참석해서 미국의 그 대변인과 얘기를 나누고 또 주요한 이슈들을 갖다 질문하고 하는데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파견한 기자는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나라 기자들 가운데 백악관에 그 대변인이 그 브리핑 해주는 그 자리에 가서 손 들고 질문하는 조중동 기자 보셨어요? 네? 한국일보 같은 것도 껴줄까요? 한겨레? 자, 지금 제가 보니까 제니 박이라고 부산 동래여고 나와서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연배가 좀 있으시죠? 그 아주머니는 영어도 경상도 액센트가 들어간 아주 훌륭한 영어를 해요. 그런데 유일해, 코리안으로서는.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기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북경 대사관에서 백색으로 나서 근무할 때도 이 김정은이라는 놈이 북경을 갖다 기차를 타고 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밤새 그때 무지 추웠습니다. 영하 막 20도씩 떨어지는데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그 길바닥에서 밤새 밤을 새면서 김정은의 동향을 갖다 파악하는데 일본 기자들은요 각 언론사별로 막 대여섯 명씩 나와갖고 막 카메라 받쳐놓고 일반 그 신문 기자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취재를 하는데 대한민국 언론사는 KBS, MBC, SBS, YTN 어디도 단 한 명도 없어요. 신문사는 더더욱 없죠. 왜? 말도 안 되는 애들이 특파원에 나와 있는데 무슨 현장에 취재를 했겠습니까?
취재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 언론의 지금 현실입니다. 해외 나가면 젬병이에요. 지금 러시아 동구권 어떤지 아십니까? 붙박이로 있는 고정되어 있는 특파원이 없어요. 모스크바에. 순회 특파원 하나 있어요. 순회 특파원.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응? 그런 애들 가지고 어떻게 러시아 내부에 정확한 사정을 취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공작관들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가지 않는데 무슨 수를 합니까? 그런데 제가 막상 때가 돼서 현장에 북경에 제가 파견 나갔었는데요. 나가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게 알겠더라고. 이런 거 예를 들면 신문사도 똑같아. 누구누구를 만났습니다 라고 일단 주제를 걸어야죠. 그래 놓고 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 신문에 나왔다, 어디 주간지에 나왔다, 잡지체에 나왔다 하면 그거를 보고서 해석은 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해놓고 어디 있는 내용을 갖다 짜집기 해서 복사해서 소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외교관이라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CSIS 무슨 논문이 발표됐다. 혹은 헤리티지에서 뭐가 발표됐다. 허드슨 연구소에서 뭐가 나왔다. AEI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요, 그거 다운로드해서 긁은 다음에 컨트롤 C, 구글 번역기 넣고 돌린 다음에 문단 띄워서 보고하는 게 바로 외교부 국정원 혹은 여러 부처에서 나간 워싱턴에 나가 있는 주재관들의 업무 행태가 절반 이상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애들이 나가서 그렇게 일할 바에야 사람들 왜 내보낼까요? 비싼 렌트비 주어가면서 왜 현지에다 보낼까요?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뜻 아닐까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언론계에, 우리나라 공직에 그렇게 일하는 분이 몇 분 있을까요? 이건 제가 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미국 워싱턴에도요. 제가 2011년도에 국정원에서 나와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느라고 워싱턴의 곡물협회도 방문을 하고 또 뭐 뉴저지, 뉴욕, DC, 뭐 메릴랜드, 버지니아 할 것 없이 많이 다녀봤어요. 거기 가가지고 대사관을 찾아가서 후배들 만나보면 하고 있는 행태가 그런 겁니다. 아니면 이전에 발각됐듯이 수미텔이랑 그런 짓을 하고. 자, 이런 우리나라 언론사 수준들인데, 자,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최근 들어서 아주 의미 있는 보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대표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전에 있던 조정진 씨가 3년 임기를 마치고 이제 나갔고, 원래 사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대표이사로 왔는데 아마도 지금 직원들하고 합이 안 맞고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스카이데일리의 신임 대표이사를 지금 규탄하는 이 성명서가 나오는데요. 참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여기 지금 상황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되면 안 됩니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스카이데일리.com 노동조합은 사회 공기인 언론을 사유물로 전락시켜 언론인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스카이데일리 경영진의 독선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적실한 개선 조치에 나설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스카이데일리는 2024년 12.3 비상경 와중에서 우리 사회의 기형적이고 편향적인 주류 언론 구도 속에서 성역과 금기를 깨는 언론으로 거듭났다. 스카이데일리 편집국의 국민 주권 보호는 비상계몽령의 깨우침인 동시에 헌법의 요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1일 민경두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린 스카이데일리의 명성과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다. 민경두 대표는 언론으로서의 양심은 물론 시대적 소명과 사회적 책임마저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경두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 후 여러 차례 이어진 편집국 간부 회의에서 기존 논조를 유지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였다. 그러나
부임한 지 열흘 만에 독단적으로 정치사회부 데스크들을 해체함으로써 자유언론의 최후 보루인 스카이데일리의 논조를 뒤흔드는 논란을 촉발시켰다. 또 민경두 대표는 스카이데일리 편집국이 스카이데일리 기사의 진실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중국 간첩단 검거 보도에 관한 스카이데일리의 입장의 외부 공표를 막았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함구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담은 중국 간첩단 분석기사 출고를 역시 막았다. 이에 편집국의 최종 결정권자인 박용준 편집국장이 후자의 기사를 온라인으로 출고하고 명일자 일면 톱 뉴스로 배치하였다. 이후 민경두 대표는 박용준 국장에게 출고 책임을 물어 경위서를 요구했고 산업경제위원 인사발령을 검토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민경두 대표는 매출 장부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신문사가 위기라는 낭설을 뻗뜨려 임직원 간 위화감을 조성한 한편 이를 명목으로 경제산업 유관부서가 아닌 정치사회국제문화특별취재부서의 데스크 부서장들에게도 기업과 소통을 책임지라고 논의한 사실마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편집국 전 데스크의 기업 담당에 대해 민경두 대표는 광고 수주 관련한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라고 변명하였다. 이것은 종합일간지 어디에도 도입된 적이 없는 최악의 조치라고 할 것이다. 언론의 사회 감시와 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편집국을 광고주에 종속시키는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또한 임직원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공개된 매출 장부는 그동안 회사가 위기라고 했던 민경두 신임 대표 주장과는 동떨어진 것임을 모든 임직원이 명명백백하게 확인하였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은 독자와 국민이 원하는 진실한 컨텐츠야말로 구독자 1만 3천여 명을 유입시킨 블루오션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경두 대표는 5.18 시리즈, 부정선거 탐사 시리즈, 중국 간첩단 검거 보도가 마치 신문사 위기를 몰고 온 것처럼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 잦은 말 바꾸기로 본질을 회피하는 민경두 신임 대표의 기형적인 신문사 경영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이에 스카이데일리 임직원은 급상승한 스카이데일리 인지도와 영향력을 통해 언론의 사회 비판, 감시, 견제의 기능을 확대시키는커녕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자 하는 스카이데일리 경영주의 행태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편집권 사수를 위해 노조를 출범한다. 스카이데일리 노조는 직원의 근무 의욕을 꺾고 결망을 강요하는 경영주의 독단을 규탄한다. 1만 3천여 스카이데일리 유료 독자는 분노하고 있다. 민경두 대표는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정치사회부를 와해시킴으로써 그동안 육체와 영혼을 갈아넣다시피 취재에 임해온 기존 정치사회 제작부서의 노고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이에 스카이데일리 노조는 민경두 신임 대표가 공식 취임식에서 공표한 중요한 사실, 편집국장의 편집권 보장, 이 약속을 엄중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하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한다. 첫째, 민경두 신임 대표이사는 스카이데일리의 편집권을 보장하라. 둘째, 민경두 대표는 독단적인 인사 전횡을 즉각 철회하라. 2025년 4월 27일 스카이데일리 노동조합. 자, 지금 언론사의 이 기자들이 이 경영주의 전횡에 맞서서 지금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민노총의 지시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게 아니라 이 경영주의 독단과 전횡에 맞서서 노조를 결성했어요. 부디 조중동처럼 사주 회장님의 성언이 망극하옵나이다 이렇게 떠드는 내시들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스카이데일리 신임 사장이라는 원래 아마 이분이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소유주이신 것 같은데
언론의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죠. 언론이 아닙니다. 따라서 스카이데일리는 경영주들이 신임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언론사에서 문제가 있는 게요, 특히 남자들 기자들, 남자 언론인들 중에 이게 아랫도리 관리가 안 되는 놈들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바지 벗고 여자만 보면 그냥 옷 벗기려고 덤벼들고, 이런 그 정신병자들은요 언론사에 근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방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성들을 보면은 그냥 아름다운 여성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왜 옷을 벗기려 그래? 옷 벗겨서 뭐 할 건데? 또 만져서 뭐 하려고? 자, 그런데 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도 그렇고 여직원들도 그렇고 여자로 안 보고 여자를 성놀이개로 보고 단순하게 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36.5도 체온을 가진 살아있는 마네킹이라는 생각만 갖고 덤빈다 그러면 가정을 왜 갔습니까? 결혼을 왜 하고? 차라리 그렇게 자기 자제를 못하고 함부로 살 것 같으면 아나키스트가 돼. 이종찬이 할아버지처럼 무정부주의자가 돼가지고 결혼제도 무시하고 파기하고 결혼뿐만 아니라 가정도 없애버리고 사회도 없고 그냥 무정부주의자로 살라고, 공산주의로.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언론사에 가갖고 여직원들 겁탈하나? 왜 아주머니들 겁탈해? 그런 짓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마 기자놈들 중에서 찔리는 놈들 많을 걸, 이 얘기 들으면. 지들이 소위 말해 갑이라고. 의뢰에 있는 부하 여직원들, 청소하시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 함부로 손대고 건들잖아. 이 나쁜 놈들. 그런 놈들이야말로 그냥 이 가위로 잘라야 돼. 딴짓을 못하게 말이야. 자, 지금 이 한심한 언론사 사주들, 그리고 실력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해외에 특파원연합식 나가고 꼴값 떨고 다니는 이런 현상 고쳐야 됩니다. 정치권만 고치라고 욕할 게 아니라 언론사 내부적으로도 정화되고 능력과 실력을 갖춘 놈들이 언론인이 돼야지. 빌어먹을 놈들 말이야. 맨날 따지는 게, 너 어디 학교 나왔어? 그 학교는 뭐가 중요한데? 서울대 나오면 다고, 연대 나오면 다고, 고대 나오면 다야? 스카이면 다냐고? 스카이 아니면 사람 아니냐고? 한심한 놈들 말이야. 나이가 몇 살인데 여태 말이지 맨날 어느 학교인데요. 그래서 너는 그 학교 나와서 그렇게 잘하냐, 이 바보 같은 기자놈들아? 제일 한심한 놈들이 서울대학 나온 놈들 아니야? 정부에 공직에 있는 놈들이나 언론사가 있는 놈들이나 이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패시키는, 특히나 이 법조 카르텔, 거기다 언론사 카르텔 하나 더 붙이면 공직사회 카르텔이죠. 검찰, 경찰, 일반 행정부서. 안 썩은 데가 없어. 안 썩은 데가 없어.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새로 뽑으면 좀 나아지도록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더치 정부 효율부, 이런 조직을 이번 대통령 되시는 분은요,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돼. 60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을 제가 볼 때 이렇게 밀어붙여서 청산하잖아요. 일 안 하는 놈들, 점심 먹고 와서 자빠져 자고 있는 놈들, 그런 놈들을 왜 밥을 주고 사료를 줍니까? 그런 애들한테 사료 줄 돈 있으면은 정말로 우리 빈자들, 약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심시간에 밥 처먹고 와가지고 2-3시간씩 자빠져 자는 놈들. 아니, 그런 것들 위해서 왜 자리를 주고 월급을 주냐고? 그럴 이유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새롭게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요, 누가 되든지 간에 대한민국 공직을 절반 이상 날려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80에서 90% 날려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제 없애야 됩니다. 지방 시도의회, 시도의원들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자, 비근의 예로 우리 선거하니까 지금 3천 명이 넘죠?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인데
500명도 안 돼요. 선관위 직원이.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의 버지니아 주 하나만큼도, 아이오와 주 하나만큼도 안 되는 대한민국 땅에 무슨 선관위 직원이 3,000명씩 필요합니까? 외국말도 안 되는 그놈들한테 왜 해외 연수의 기회를 주고 가서 예산 펑펑 쓰고 놀고 오게 합니까? 말레이시아 콰타키나발루인가 뭐 그 좋은 휴양지 있죠? 거기는 왜 그렇게 많이 가요? 유럽에 가서 왜 그렇게 여행들 많이 하게 합니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미친 짓이에요. 기업으로 또 법인세 뜯죠? 개인들한테 소득세 냈죠? 종부세 또 뜯죠? 지방세 따로 뜯죠? 거기다 부가치세 또 받죠? 아니 도대체 이렇게 세금을 갈취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일 안 하고 처먹고 놀고 자빠져 있는 공무원들 밥을 왜 줍니까? 내 비근한 얘기 해볼까요? 제가 국정원에서 20년 6개월인가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저처럼 황정엽 선생 모시고는 그런 작전에도 투입이 되고 수많은 전선에서 위험을 띠고 있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하고 똑같이 만약 20년에 칩시다. 20년이 공무원들 연금이 나오니까. 그러면 저처럼 20년 보낸 사람과 동사무소 시청 구청에서 일한 20년하고 같습니까? 일의 그 퀄리티, 질이 같습니까? 위험도가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몇 년 근매냐죠. 우리나라 법이. 법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금 받는 액수를 얘기하잖아요. 저 200만 원 좀 넘게 받는데 얘기를 하면 다들 옆에서 놀래거나 아니면 경멸해요. 저를 경멸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경멸합니다. 어떻게 그런 대우를 할 수가 있냐. 이게 근데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응? 그런데도 지금 제가 재판에 걸려 있으니까 저를 아끼는 선배님들은 야, 너 그러다가 연금 깎이면 어떡하니? 이런 걱정을 대신 해주시는 거죠. 응? 일을 못하고 안 하길래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 김규현이라는 사람이 저를 갖다가 그 밑에 홍장원 같은 이런 간신들의 말을 듣고 고발을 한 거예요. 전현직 국정원장 비방한 죄로. 아니 대통령 비방죄도 없는 나라에서 그까지 국정원장 그게 무슨 보직이라고 그깟 놈들 비방하면 안 됩니까? 일 잘하라고 문재인이 간첩 수사하라고 그랬더니 그곳에 압박을 느끼니까 언론 탄압하기 위해서 밑에 놈들 시켜가지고 고소고발한 거예요. 이종찬 건 더 웃겨요. 자기를 갖다가 명예훼손했대요. 아니 공인으로서 당연히 헛소리하면 욕 처먹어야지. 응? 공인을 그렇게 오랜 세월 하고 국가에서 온갖 혜택은 다 받고 살면서 자기는 하고 싶은 소리 지멋대로 해도 되나? 건국 대통령을 괴물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이인호 대사님이나 이동복 선배들 이런 대선배님들의 이야기 글을 보고 평가를 했죠. 그랬더니 명예훼손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후레자식 같은 이런 짓이 어디 있어요? 이 야만인들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제가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5월 2일 날 또 이제 재판 받으러 가는데요. 한번 보겠어요, 이번에. 판사가 뭐라고 하는지. 참 만약에 웃긴 소리라면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해야 되겠죠. 이 도대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한 것도 다 보셨죠. 이 나라에 법이 없습니다. 원인과 배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표현된 어휘가 뭐냐? 그 표현된 어휘, 말, 단어, 문장만 갖고 이게 잘잘못을 가리는 이런 판결. 이게 도대체 재판입니까? 개만도 못한 짓이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라가 썩어가도록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게 누구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법조 카르텔이에요. 이자들의 이 부패 카르텔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영삼이가 무조건 지시를 해서 전두환 노태우를 잡아놓으라. 지가 노태우한테 4천억 원이나 받아먹고 그게 들통이 나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광주 폭력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뒤집어버린 거지. 일사부재의 원칙도 어긋난 짓을 검사들한테 강제로 지시한 거지. 야, 전두환이 노태우 잡아넣어. 이게 할 짓이에요? 대통령이 그런 짓 해도 됩니까?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가 파괴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범죄인이라고 그때 그분들을 잡아넣을 때 앞장서서 5.18 민주화 법을 만들고 이 짓 할 때 심부름 했던 사람이 누구야? 당시 안기부장 권영애, 그 당시 검사로 있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마치 뭐 엄청나게 국가를 해서 헌신한 것처럼 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김대중이가 나라 망가뜨려서 빨갛게 만들어서 오늘날 같이 된 거는 진짜 둘 다 동작동 국민매체에서 파내야 돼요. 어디 건방지게 국부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은 동네에 묻혀 있어. 개만도 못한 것들이. 지금 나라 꼬라지가 이러니까 나라에 기운이 엉망이 되고 결기가 없어지고 원리 원칙도 없고 공정과 상식도 없는 이런 무도한 야만의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자, 국민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도록 하시죠. 자, 지금 스카이데일리 같은 신문도 제법 그래도 올바른 보도를 하는가 했더니 새로운 대표이사가 또 이런 전행을 한다? 안 될 얘기죠. 절대로 안 될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승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